오늘은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쉬고 계신 건데 요즘 청소년들 대화를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노은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자, 욕 쓰면 방긋. 이렇게 바뀌는 뭔가가 있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개발했다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네. 그것은 이따가 저희가 자세히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청소년들의 언어 실태부터 좀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지 좀 조사를 했는데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했고요.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웹사이트 게시글 13만 2천여 건을 분석을 했더니 이 중에 7% 정도가 좀 멀쩡했다면 나머지 이제 조금 32.3%는 속어, 은어, 좀 비속어들이 많았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니까요. 18.9%가량이 욕설을 사용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끼리 쓰는 은어가 10.2% 정도를 차지를 해서 32% 정도가 저속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엔 욕설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거 다 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쓰는 은어들, 좀 비속어 같은 것들, 그리고 너무 흔하게 써서 조금 알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 비읍디귿, 이건 뭔가요? 네, 일단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뭔지 아시겠어요? 전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전혀 아는 게. 조수진 차장 고개를 끄덕이는데 뭔가 안다? 아니,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른다? 네. 것 같네요. 일단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저도 이제 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인데요. 비읍디귿이라는 거는 부들부들. 좀 이게 분할 때, 부들부들 할 때 이렇게 초성만 해서 쓴다고 하고요. 낄끼빠빠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미단추는 여기 옷에 달린 단추가 아니고요. 장거리 미녀, 장거리 추녀를 줄여서 장미단추라고 쓴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미녀인데 가까이 올수록 조금 달라진다. 이런 얘기군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고다비라는 경우에는 고구마를 먹었을 때처럼 답답한 사람, 이제 엄청나게 답답한 사람을 고다비라고 쓴다고 하네요. 김태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고답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런 비속어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나섰다는 거잖아요. 어떤 독특한 방법을 쓴다고 하던데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써봤는데요. 일단은 청소년들이 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제가 욕을 못하겠어서 지금 표현이 안 되는데, 특정한 욕을 청소년들이 쓰는 거를 하면은 귀여운 이모티콘으로 바뀌거나, 이상한 녀석, 이런 식으로 좀 승화된 표현으로. 볼 플러스 아이라고 했는데, 이상한 녀석, 이렇게. 그렇게 바뀌는군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좀 저런 말들을 썼는데, 대단하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제 청소년들이 흔히 쓰는 말인데 좋은 표현으로 바뀌니까 알아서 이렇게 승화가 되는 거죠. 한글날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학생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들 사실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학생들이. 이런 말들은 흔히 그냥 입에 붙어서 쓰는 그런 말인데 엄청 이렇게 저희 집에서도 많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성으로 욕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하트 이모티콘이 귀엽게 붙어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거 누가 이렇게 기특한 일을 했어요? 어떤 젊은 청년들인가요? 네, 어떤 학생들인지 저희가 좀 이제 사진으로 한번 어떤 사람들인지 이 학생들인데요. 굉장히 똘똘하게 생긴 학생들이죠. 설린 인터넷고등학교 2학년생인 안서영, 김영호, 박주연, 김진우 학생입니다. 삼성 투머로우 솔루션에서 학생부 우수상을 받아서 삼성에서 개발 비용을 지원을 받아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학생들 이야기, 참 기특한 이분들, 학생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주변 친구들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생각 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른이 아닌 같은 청소년이 이런 욕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은지 기자, 메뉴판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 그런 게 또 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개그 프로에서 만든 용어인가 싶을 정도로 일단 이것만 보고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배어의 이제 곰의 배어고요. 배어탕. 배어탕. 곰탕이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식스 타임즈 6번이죠. 우선 곰탕을 말씀드리면 발음 나는 대로 배어, 곰탕.
먹는 곰탕을 얘기를 이건 하는 뭐예요, 그러면? 식스타임즈. 식스타임즈는 6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회. 아, 육회. 네, 먹는 육회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쓰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네, 실제로 식당 메뉴판에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왔을 때 보라고 아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이나믹 스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역동적인, 또 동적인, 이래서 동태찌개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프라이드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방어와 수비할 때 그 디펜스를 뭐 구웠다고 해서 방어구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마사지 포크 같은 경우는 돼지를 주물러서 했다고 돼지 주물럭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김치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김치전은 사실 한국의 네.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걸 또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서 먹고 화가 난다 뭐 이런 반응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김치전의 경우에는 저도 뭐 언뜻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팬케이크라고 표현을 한 경우에 김치 팬케이크라고 하면은 뭐 디저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표기를 했더니 외국인들이 맛있겠다 싶어서 시켜놓고 너무 매워서 화를 냈다 이런 일화까지 예. 있습니다. 반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정부에서 조금 나서서 음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일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외국인들을 상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글날을 맞아서 움직이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